이야기가 다가옵니다. 또다시 원격이 이어진다고 해도 깊고 넓은 생각과 부모님이 직접 보여주는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단단하게 원격 수업도 받아들이고, 아이들은 신나고 엄마들은 힘들었을 여름방학이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이제 곧 개학이 다가올 텐데 어떻게 마음에 흡족한 방학을 보내셨나요? 계획한 거는 많았는데 여름방학 시간이 짧기도 하고, 또 원하는 만큼 밖에 나가서 뭔가 활동을 한다거나 내가 해주고 싶던 색다른 활동들을 기획하지를 못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벌써 한 달이 훅 지나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이제 또 바야흐로 2학기가 다가옵니다. 이야기는 짧기도 하지만 다음 학년에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될, 특히 중학교 입학을 앞둔 6학년 친구들은 약간 긴장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요. 우리 2학기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전면 등교를 할 줄 알았는데 이제 개학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부터 전면 등교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2학기에도 계속 원격 수업이 연결이 된다면 우리 아이가 이 원격 수업에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고, 또 전면 등교를 하자니 코로나가 걱정이고, 원격이 길어지니 아이들 학습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걱정이고, 고민이 참 많은 시점이에요. 계속되는 실시간 수업이 선생님들도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지만 아이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지쳐하고 집중하기도 힘들어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이한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지치지 않게 어떻게 이야기를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격 수업을 계속 하더라도 아이가 지치지 않고 이야기를 잘 보낼 수 있을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당장 2학기,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혹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이렇게 단타적인 시점을 벗어나서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코로나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고 답답하고 이런 게 현실인데, 우리 아이가 당장 이 2학기만 살아낼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학기가 이어질 거고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궁극에 내가 키우고 싶고 길러내고 싶고 내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에요. 당장 내가 2학기에 애가 원격을 어떻게 버텨내지, 이런 고민보다도 근원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말씀이에요. 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학년기에 들어서면 학부모님들은 최고의 목표를 대학 입시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마치 스카이를 가고 인서울을 하면 내 할 도리는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특히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나서는 이제는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될 텐데 조금 마음을 다져야겠다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변화나 발달 이런 것보다는 학력 위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정말 대학 입시가 끝일까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즘에 MZ세대라고 해서 부모들과는 조금 다른 세대의 모습,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정말 이악 물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던 것이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이 정도 내가 노력했으면 됐어 라고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MZ세대, 우리랑 다른 세대들, 그 모습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세대들한테는요, 결혼도 취업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워라밸, 밖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이것보다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인생을 즐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다면 기성세대가 볼 때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취업도 안 해도 상관없다. 꼭 정규직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냥 단타로 계약직을 해도 나는 행복해. 네, 조금 벌어서 조금 쓴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취업이나 결혼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 세대의 아이들은 행복하겠죠. 굉장히 행복하고 쪼이지도 않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 입장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세대가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본다면 내 아이가 취업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있습니다. 30이 다 되도록 취업 좀 안 하면 어때 하면서 단타로 알바 정도 하고, 결혼 왜 해야 되는데? 결혼을 해도 아이는 안 낳을 건데? 굉장히 독립적으로 변했어요. 그럴 때 부모님이 선뜻 좋아, 네 인생을 즐기는 거 참 좋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대학까지 공부는 잘 마쳤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취직 안 해도 좋아. 결혼 안 해도 좋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부모님이 몇이나 될까요? 그거는 부모님의 욕심이라기보다는 부모님이 평범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인생의 단계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 거부하는 아이라면 스카이나 인서울이 중요할까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내 아이가 30살이 됐을 때 그냥 정말 자유롭게 살고 자기 인생을 워라밸 즐기면서 굉장히 즐겁게 사는 아이다 라면, 결국은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공부나 대학 레벨로 푸시했던 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인생을 살 아이로 그려주고 싶은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MZ세대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결국 아이가 대학까지가 목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즐겁게 살아내고 자기 인생을 독자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코 대학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말에 아이가 머리가 커지면 몸은 편해지지만 마음의 걱정은 점점 늘어난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 걱정 때문에 마음을 놓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무게가 무거운 말이죠. 우리도 부모가 이렇게 무거운 존재였다면 진짜 MZ세대처럼 자녀 낳는 거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낳았을 텐데, 그때는 왠지 모르게 그냥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았고 다들 하니까 자녀도 낳아야 될 것 같았고,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이 평생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아마 못했었죠. 그런데 부모가 되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미래까지, 먼 미래까지 봤을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갈 아이로 키워내고 싶은가에 집중해 주셔야 돼요. 특히 중학교 시절에 그 부분을 많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어려서 막 폭풍 발달기가 0에서 3세까지 있었지만 첫 번째 폭풍 발달기는 자기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자질, 말하고 걷고 이런 기능을 발달시키는 폭풍 발달기였다면, 중학교 사춘기 10대 초중반 아이들은 인생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보는 아이들이에요. 그거를 꾸준히 쌓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때 이 아이들한테 어떤 가치관을 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학기 공부보다도 넓게 보셔서 너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그 중간의 과정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고 취업이고 결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키워줄 수 있는 넓은 시각에서 자녀 교육을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예전 같으면 아이가 중학생만 돼도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까지 학원 마치고 오잖아요. 많이 접할 시간이 없는데 이미 이제 많이 가치관이 형성되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들 시간 배율을 하실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10대 초중반 아이들이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가치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의 아이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뇌가 새롭게 다 가지치기를 해서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들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지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서 트러블이 많아요 라고, 예전처럼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 큰 그림들을 함께 그려보는 시간으로 이야기는 준비해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
특히 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이 바뀌면서 생각도 훌쩍 자라고 자기가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니?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면 살았으면 좋겠니? 라는 가치관을 대입 넘어서까지 그 후의 인생까지 같이 의논해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아이가 스카이 갔는데 공부만 하던 아이라서 취업을 못해요. 사회생활을 잘 못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걱정을 안고 사는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 아이가 비록 스카이나 인서울은 못 가더라도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판단하고 이럴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더 중요하고 더 고민스러운 문제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 되면서 아이랑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가치들을 심어줄 수 있고 그런 생각들을 공유해 나갈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가 이야기 원격 수업 잘 지내게 하고 싶으면요, 부모님이 일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세요. 부모님도 재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가정에서 아무래도 시간이 많다 보니까 부모님이 본인의 일을 해나가는 커리어를 쌓아가는 영향을 아이가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났죠. 집에서 일을 처리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라. 너가 뭐 공부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성실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키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회사에서 면접이 있었다. 그러면 요즘에는 많이 원격으로 면접을 보잖아요. 그런 면접 보는 상황을 아이가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빠가 면접관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가치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끝나서 너는 어떤 후보, 어떤 면접자가 마음에 들었니? 라고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그런 삶의 현장들을 직접 느끼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일하면서 성실한 모습, 일하면서 가치 있게 뭔가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도 집에서 아침 일찍 이제 유튜브를 출근하기 전에 찍는데 아이들 시그머니 나와서 제가 찍는 거를 볼 때가 있어요. 많이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거를 견뎌내면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촬영을 하거든요.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성실하게 꾸준히 1년 이상 유튜브를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나가는 거구나. 저렇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엄마가 하고 싶은 일을 저렇게 스스로 알아서 꾸준히 해나가는구나. 아,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제가 말하지 않아도 몸소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같이 공유하고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재택이 아니어서 그렇게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회사에서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면접이 있었어. 오늘 회의가 있었는데 이러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부분들을 대화로 나눠주시는 것도 좋아요. 하게 딱 앉아가지고 너 오늘 공부했니? 숙제했니? 친구들이랑 트러블은 없어? 원격은 잘하고 있어? 점수는 얼마나 나왔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아빠가 엄마가 회사나 밖에서 겪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들려주세요. 엄마가 지금 카페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이렇게 줄었어. 그래서 많이 힘들다. 많이 매출이 이렇게 줄고 있어. 혹은 어떤 손님을 만났는데 이러이런 대화가 오고 갔어. 라는 세상살이를 직접 부모님의 직업이나 직장, 일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교과서나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자세와 태도를 배우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서 아, 단소리 필요 없이 스스로 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저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라는 거, 저렇게 성실하구나. 라는 거를 직접 느끼게 되면 100마디 말보다 훨씬 더 아이한테 깊은 울림으로 다가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 원격이 길어지더라도
조금 더 부모님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잔소리 대신 실질적인 교육을 해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랜 시간 재택과 재택 수업이 이어지면서 아이들하고 트러블이 있는 집이 많아요. 그 과정 또한 아이의 성향과 엄마의 성향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서로 부딪히고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만나서 부딪히고 깎이고 하는 과정을 겪었다면 지금은 나와 조금 성향이 다른 부모와 가족과 만나서 깎이고 다듬어가는 과정이니까요.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 안에서 또 배움을 일으킬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가 다가옵니다. 또다시 원격이 이어진다고 해도 깊고 넓은 생각과 부모님이 직접 보여주는 이런 생활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단단하게 원격 수업도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학탐구생활입니다.